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매크로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양대 증시 1%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투심이 몰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삼성전자와 대한전선, SK하이닉스, SK이터닉스, 한미반도체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피롭틱스와 HB테크놀로지, 삼천당제약, 엔캠, YC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신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조금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수 자체를 억누르는 효과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테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섹터도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0.19%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급등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금요일장에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감 이후에 결국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크게 밀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바로 엔캠과 삼천당제약이었는데요. 삼천당제약은 0.9%대 강세 마감, 엔캠은 2.68%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유럽의약품청 허가 신청에 따라서 추가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요. 해당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금요일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보신다면 지금 0.94%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77% 하락, 그리고 한미반도체 경우에는 1.17%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장 가장 큰 이벤트를 꼽는다면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특히나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930% 증가한 수치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20% 넘게 뛰어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업황의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투심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매크로 쪽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 연준 의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영향을 끼쳤고요. 금리, 유가, 환율 이 3중고가 시장 투심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도 관망세가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남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이제는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국내 양산 기업으로는 현재까지 SKC와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특히나 SKC의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현재 AMD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HB테크놀로지였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15.99%까지 상승하면서 3,73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C의 이미 검사 장비 3대를 납품한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금요일장 가장 크게 올랐고요. 추가적으로 유리기판양 매출이 내년에는 10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사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째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의 메이저 공정으로 꼽히는 TGV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C캠 같은 경우에도 5%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약세 시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전선주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AI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이 12%대의 급등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전력 수요의 폭증은 결국 전력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턴을 전선 관련된 종목이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구리 가격의 상승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선 섹터에 겹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주요 생산국인 남미에서 광산들이 폐쇄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구리 재련 업체들도 생산을 축소한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살펴보신다면 시총이 가장 작은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았지만 대원전선은 크게 상승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은 최대 구리 업체의 생산량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KNJ가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그 밑으로는 FNS테크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JNTC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렌시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시스는 5%대의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86%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장 국내 최초의 이동형 양팔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재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소외를 받았던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가 9.97% 하한가, SG도 역시나 9.79% 하락하면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구체적으로 인성정보는 주당 2,660원에 신주 1,130만 주 총 300억 원 규모를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고요. SG는 주당 1,398원에 신주 3천만 주 총 420억 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두 종목이 모두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인 레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감자를 위한 거래 정지를 앞두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5.43%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특징주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KNJ가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FNS테크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JNTC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 살펴드렸던 유리기판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니라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새롭게 부각을 받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요. 먼저 KNJ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곡면 유리기판용 폴리싱 장치 특허권을 공동 등록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았고요. FNS테크는 앱솔릭스에 납품하기 위한 유리기판 식각공정 장비를 개발 중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JNT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커버 글라스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유리기판 사업에 신규로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5%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이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 기존의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필옵틱스나 YC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강세 랠리를 펼쳤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가장 크게 올랐던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깜짝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1%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강한 실적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 이상 올랐고요. S&P 500지수도 1% 상승하면서 5,204포인트를 함께 터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 속에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특징 종목들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정규장에서 3% 하락했고요. 시간 외에서 3.8% 반등 주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지난주 금요일에 탔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지난 2월 회의에서 로보택시에 집중하기 위해 저가 보급형 전기차인 이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6%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도 함께 관측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낙폭을 빠르게 줄였던 부분이 바로 일론 머스크 CEO가 이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X측에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며 장중에 낙폭을 줄였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가지의 X의 트윗을 보시면요. 관련해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공개 트윗이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글을 발췌해보면 오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2019년에 1년 뒤인 2020년에는 100만 대가 넘는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자신한 바가 있었는데 조금 4년 정도 늦은 시점이기는 하지만 로보택시에 대해서 공개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3.8% 급등하는 흐름을 함께 보였습니다. 로보택시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알파벳 산하의 웨이모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GM 산하에 있는 크루즈 역시나 로보택시 사업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테슬라가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분석 때문에 주가가 줄곧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170달러 선도 이탈한 164달러 선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찍었지만요. 이 로보택시가 반등이 될 수 있을지 모멘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3.8%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보실까요? 네, 사실상 이 테슬라 하면 2차 전지 종목들을 관련 종목으로 묶어드리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 함께 보겠습니다. 로보택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로보택시 관련 종목들인데요. 퓨런티어,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왔을 때 함께 들썩이는 종목들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주가 자체가 하락세를 함께 걸었는데 오늘장 테슬라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주목되는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단연 뜨거운 이 섹터 중 하나가 바로 금 관련 섹터들인데요. 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 가격이 전일 대비 또 오르며 2,34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온스당 2,350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금이 2,500에서 2,600달러 선의 이 밴드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금 관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라든지 깜짝 고용 그리고 금리 인하의 지연도 가격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 관련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자리하면서 거래 대금 늘어난 모습으로 상승으로 플레이가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시면 금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먼트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5% 이상 오르며 39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도 베리골드나 킨로스 골드, 비투골드, 이 골드자가 붙은 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금 관련 종목들도 좋은데요. 사실은 금뿐 아니라 귀금속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은 가격도 최근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코퍼레이션이라는 은 관련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7거래일간 양봉 플레이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금 관련 종목 엘컴텍이나 IT센이 대표적으로 묶이고 있고요. 사실은 귀금속 강세 쪽으로 고려아연이라든지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금속 섹터들이 함께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엘컴텍, IT센 지난주 금요일에는 1에서 2%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돈당 4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국내 금거래소에서도 이 금에 대한 가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 관련 섹터들까지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들 함께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낙폭이 있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가 7% 이상 밀리면서 1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스 3% 하락, 선런이나 선파워도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양광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이 밀린 인페이즈 에너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티은행 측에서 인페이즈 에너지가 제한된 현금 유동성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했고 미국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현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 부분이 주가에 타격을 줬습니다. 사실 태양광 섹터들 지난주에는 한 주간 주목을 받은 바가 있죠. 바로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 공급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국내까지 온기가 전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실제로 중국과의 회담 이후 추가적으로 과잉 공급과 관련된 추가 회담에도 성공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 역시나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를 이끌어냈다라면서 조정 관점에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네, 국내 종목에서는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DN, OCI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제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 태양광과 관련된 지적으로 인해서 함께 올랐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신재생 관련 종목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정규장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같이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